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5월 31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과목의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원리에서 61번 보면 요 CO2 소화설비인데 요 기동장치에 대한 그 기준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번은 모든 게 공통이죠. 0.8m 이상 1.5m 이하에서 1번 맞고, 2번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반드시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필요는 없다. 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에서 기동용 가스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죠. 자,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에는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다가 무슨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개방 밸브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요 CO2 소화 설비의 요 자동식 기동장치 보면은 자탐 설비하고 연동이 돼야 되고요. 자동식 기동장치는 반드시 수동으로도 기동이 돼야 되죠. 왜 그러냐면 자동식이 실패할 경우에는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도 기동시켜야 되겠죠. 전기식 기동장치 7병 이상 저장용기 개방할 경우에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다가 전자 개방 밸브 설치,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 기동용 가스 용기는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내압 시험 압력 사이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 설치. 그 다음에 기동용 가스 용기의 내용적은 5리터 이상. 그 다음에 저장하는 질소 등 비활성 기체의 압력은 6메가파스칼 이상.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 압력 게이지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62번 가죠. 자, 62번도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포소화 약제 혼합 방식 4가지. 펌프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프레저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라인 프로포셔너,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죠. 자, 62번은 토출관에 뭐가 있어요? 압입기를 설치해서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이게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죠. 그래서 맞는 답은 프레저 사이드.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그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죠. 자, 이 펌프의 그 토출관과 흡입관이죠. 요게 흡입관, 배관 사이에 도중에 뭐를 설치했어요? 여기 흡입기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이게 농도 조절 밸브예요. 농도 조절 밸브로부터 조정된 포소화 약제의 필요량을 펌프의 흡입축으로 보내서 혼합하는 방식. 자, 프레저 프로포셔너는 펌프하고 발포기 사이에 설치된 요 벤츄리관에 벤츄리 작용하고 이 펌프의 가압수에 의한 포소화 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약제를 흡입 혼합. 그다음에 라인 프로포셔너는 펌프하고 발포기 중간에 설치한 요 벤츄리관에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만 약제를 흡입 혼합. 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펌프의 요 토출관에 요 압입기죠, 이게. 그래서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압입시켜서 혼합하는 거. 이게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자, 63번은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를 갖다가 사용할 경우 수평거리죠. 그래서 이 전용 헤드는 이게 개방형이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는 요건 폐쇄형이에요. 그래서 전용은 수평거리 3.7m 이하,
폐쇄형은 2.3m 이하죠. 연결 살수 설비. 그래서 그 연결 살수 전용이니까 수평거리 3.7m 이하가 답이죠. 그래서 연결 살수 전용 헤드는 개방형 헤드를 얘기하는 거고, 스프링클러 헤드라는 것은 폐쇄형 헤드죠. 그래서 수평거리 값 3.7m하고 2.3m.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배관 구경에 따른 헤드의 설치 개수죠. 그래서 요게 32, 40, 50, 65, 80이죠. 설치할 수 있는 헤드 수는 1개, 2개, 3개, 4개에서 5개, 6개에서 10개. 그래서 여러분 요거 살수 헤드 개수, 배관 구경에 따른 헤드의 설치 개수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4번 가죠. 자, 64번은 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호 구역하고 유수 검지 장치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하나의 방호 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 검지 장치 설치하는 거 맞죠? 자, 유수 검지 장치라는 것은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호나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 맞는 얘기예요. 자, 폐쇄형은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을 3,500이 아닌 3,000제곱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반드시 유수 검지 장치를 통과해야 되죠. 다음 65번 가죠. 자, 아파트의 각 세대별 요 주방에 설치하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맞고요. 탐지부는 수신부하고 분리 설치 맞고요. 그다음에 요 가스 차단 장치는 주방 배관의 개폐 밸브로부터 몇 미터? 2m예요. 5m가 아닌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3번이죠. 그리고 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요 탐지부 설치 위치죠. 그래서 요 탐지부는 수신부하고 분리해서 설치를 하되 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요 LNG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NG, 도시가스. 이놈은 공기보다 가볍죠. 요거는 탐지부를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그리고 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요놈이죠. 요놈은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그래서 LNG는 누출이 되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장 쪽에다 설치하는 거고, 이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이 되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위치에다가 탐지부, 디텍터죠, 디텍터. 검출부를 설치하는 거죠. 다음에 66번 가죠. 자, 66번은 유수검지 장치의 그 오동작 방지하기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요 리타딩 챔버.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 67번. 자, 분말 소화 설비인데 요 압력 조종기를 갖다 사용하는 목적했는데 여기가 분말 약재 저장 용기면 여기에 그 주밸브가 있겠죠. 그럼 이쪽에 뭐가 있어요? 가압용 가스 용기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압용 가스가 대부분 이 질소를 사용하는데 이게 가압용 가스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분말 약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질소가 가압용 가스인데 여기에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압력 조종기죠. 그래서 그 압력 조종기를 설치하는 거는 이 가압용 가스의 압력을 분말 용기에 저장되는 그 공급되는 압력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압력 조정기 사용하는 목적은 분말 용기에 도입되는 요 가압용 가스의 압력을 감압, 낮추기 위해서 요 압력 조정기를 갖다 여기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 다음에 68번은 이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필요한 기기로 열거된 거. 자, 준비 작동 밸브 들어가죠. 비상전원 들어가고, 가압 송수장치 들어가고, 수원 들어가고, 개폐 밸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1번이 맞는 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준비 작동식은요, 어떻게 생겼냐? 마찬가지로 여기에 클래퍼가 있는데요. 여기에 밀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중간 챔버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중간 챔버 쪽으로 압력을 세팅시켜주는 세팅 밸브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개폐 밸브 있고, 요 1차 측에도 여기도 개폐 밸브가 있는 거죠. 이쪽에 이제 배수 밸브 들어가고, 이쪽에 압력계, 1차 측에 마찬가지로 압력계. 물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 있죠? 이쪽에 수동 기동 밸브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점검을 이제 많이 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준비 작동 밸브는 간단해요. 여기서 물이 여기를 가압하고 있는 거죠. 가압하고 있다가 감지기 A만 동작이 되면 경보 나가고요. 이 감지기가 교차회로예요. A회로하고 B회로하고. 그래서 요 놈만 동작이 되면 경보 나가고, 그 다음에 A하고 B 두 개 다 동작이 되면 이 솔밸브가 동작이 되는 거죠. 솔밸브가 동작이 되면 이쪽으로 물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감압이 되니까 이 클래퍼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2차 측으로 헤드 쪽으로 물이 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기기 보면 이게 준비 작동 밸브예요. 그 다음 비상전원 있어야 되고요. 밑에 이제 펌프가 또 있어야 되죠. 가압 송수장치. 그래서 여기 개폐 밸브 다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이 답. 자, 2번에 요 개방형이 나왔는데, 이 준비 작동식은요, 폐쇄형을 사용해요. 3번, 컴프레션 안 들어가죠. 이건 건식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드라이 밸브. 이것도 건식 밸브죠. 4번, 드라이 밸브. 이거 건식에 들어가는 거고. 리타딩 챔버. 요 놈은 습식에만 들어가죠. 가압 송수장치 다 맞고, 로우 에어 알람 스위치. 이건 건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68번은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 다음에 69번 가죠. 자, 수직 강화식 구조대인데 바르게 설명된 거. 자, 수직 구조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협축부가 있고 다시 넓어지고 또 좁아지고 다시 넓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면 요 협축부 있죠? 여기에서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설명한 거. 자, 본체 내부에 로프에 사다리형이 있다. 이건 사다리 없죠.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두는 거죠.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요 놈이 사람의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에 끼어요. 이렇게. 끼면 자기가 몸을 비틀면 또 다시 뚝 떨어지죠. 그럼 여기 와서 또 다시 자기가 몸을 좀 비틀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뚝 떨어지죠.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은 이제 CO2 소화 설비인데 약제 방사 시간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CO2는 전역 방출 방식일 때 표면 화재는 1분 이내에,
전역 방출 방식에서 신부화제일 경우에는 7분 이내 방사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은 30초 이내죠. 4번이 맞고 틀린 건 3번이에요. 그래서 약제 방사 시간 보면은요. CO2는 전역에서 표면은 1분 이내, 신부화제는 7분 이내, 국소는 30초 이내, 그 다음에 하론 10초 이내, 청정도 10초 이내인데 불활성 기체는 1분 이내, 분말은 전역이든 국소든 다 30초 이내죠. 그 다음에 71번. 자, 층수가 16층인 아파트에 폐쇄형 헤드 12개 설치했어요. 각 세대마다 펌프의 토출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이 그 헤드의 기준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헤드의 기준 개수 폐쇄형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실기에서 써먹어요. 그래서 이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할 경우 기준 개수는 30개예요. 슈퍼마켓,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다 이거 30개. 그 다음에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면 20개, 8m 이하는 10개. 그 다음에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10개예요. 그 다음에 11층 이상일 경우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은 기준 개수가 30개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헤드가 10개죠. 그래서 10개에서 방수량만 충족시키면 돼요. 그래서 요 토출량은 N 곱하기 헤드 1개가 분당 몇 리터예요? 80리터죠. 그래서 10개 곱하기 80을 하면 800리터 퍼 분이 펌프가 1분당 토출해 줘야 할 양이 되는 거죠. 수원의 양은 여기에다 몇 분? 20분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펌프의 토출량이니까 800 LPM, 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다음 72번. 자, 스모그 타워 배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스모그 타워라는 것은 어떤 그 건축물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각 세대가 있겠죠? 여기에 환기구가 있어가지고 요 위에 바람에 의해서 환풍기가 돌아가죠. 뱅뱅. 이렇게 돌아가요. 바람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서 공기를 갖다가 바깥쪽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전기 같은 게 안 들어가고 요건 자연재현의 일종이에요. 바람의 풍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지금 고층 빌딩에 적당하고요. 굴뚝 효과 이용하는 거고 배연기를 이용하는 기계재현이 아니라 이거는 자연재현이에요. 배연기 없죠. 요거는 기계재현이 아닌 자연재현이죠. 물론 뭐 요걸 배연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바람의 풍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요 놈은 자연재현의 일종이라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재현 방식의 그 종류 있죠? 밀폐재현. 이건 공동주택이나 여관, 호텔에 적합하다는 거. 자연재현은 창문 같은 거 열어서 배연시키는 거죠. 자, 스모그 타워 재현. 재현 전용 굴뚝 또는 환기통으로 연기를 배출하는데 이건 자연재현의 일종이고 고층 빌딩에 적합하다는 거. 기계재현은 배풍기를 갖다 이용하는 거죠. 78번은 3번은 수원의 그 수위가 펌프의 흡입구보다 높은 위치. 자, 수원이 수조가 여기 있다는 거죠. 펌프는 수조보다 아래에 있고요. 이럴 경우에 필요 없는 거. 수조가 펌프보다 위에 있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물올림 장치가 필요 없는 거죠.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물올림 장치는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필요한 거죠. 다음에 74번 가죠.
자, 연결 살수 설비 헤드의 유지관리 점검사항인데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칸막이 등의 변경이나 신설로 인해서 살수 장애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죠. 헤드의 탈락이나 이완, 변형된 것이 없는지 확인. 그다음에 살수 장애 여부 확인해야 되죠. 그다음에 4번 방수량하고 살수 분포 시험을 한다. 이거는 헤드의 형식 승인할 때 이미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래서 이게 바로 4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75번 나가죠. 자, 차고하고 요 주차장에 포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요 포 헤드는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거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8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포 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 헤드니까 8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해서 2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76번은 요 의료시설에다가 요 구조대를 갖다 설치할 때 설치하여야 할 층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요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거 피난기구의 그 적응성을 보면 지하층은 뭐예요? 피난용 트랩이죠.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은 설치하지 않고요. 3층에는 미트구 교다승이죠. 그래서 미는 미끄럼대, 트는 피난용 트랩, 구는 구조대, 그다음에 교는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그다음에 승은 승강식 안전기죠. 승강식 피난기. 그다음에 4층 이상 10층 이하는 피난용 트랩,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그다음에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요 1번에 2층이 바로 그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설 쪽에 보면은 요 트라는 것은 요 피난용 트랩을 의미하는 거고요. 교라고 써 있는 것은 피난교. 그다음에 요 사라고 써 있는 것은 사다리, 피난 사다리. 미라고 써 있는 건 미끄럼대. 그다음에 구는 구조대. 그다음에 다는 다수인 피난 장비. 그다음에 승이라고 써 있는 것은 승강식 피난기. 와는 왕강기, 가는 간이 왕강기. 그다음에 공은 공기 안전 매트를 의미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77번 가죠. 자, 분말 소화 설비에서 요 배관 청소용 그 가스는 어떻게 저장해야 되냐? 항상 별도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요 맞는 답은 요 별도 용기에 저장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요 분말 소화 설비에서 요 청소용 가스는 질소 아니면 이산화탄소 둘 중에 하나 사용을 하는데 이 가압용 가스는 요 약재 1kg당 질소일 경우에는 40g, 그 다음에 CO2를 사용할 경우에는 1kg당 20g의 배관 청소에 필요한 그 양이죠. 추감용 가스는 질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재 1kg당 10L, 그 다음에 CO2를 그 사용할 경우에는 약재 1kg당 20g, 그 다음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 별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배관 청소용 가스는 항상 별도 용기에 저장한다는 거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78번 가죠. 자, 물분무 소화 설비의 요 배수 설비 설치 기준. 이것도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요 배수 설비. 실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로놓기도 나와요. 이렇게. 수치 개념. 그래서 주차장에는 10cm 이상 경계턱으로 배수구 설치. 맞는 얘기. 자,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몇 미터 이하마다 했는데 이게 길이 이게 40m 이하마다죠. 기름 분리장치 설치해서 틀린 것은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네요. 그다음에 요 주차장의 바닥은 기울기가 100분의 2 이상. 그다음에 요 배수설비 설치하는 거 여러분 여러 번 읽어서 요 가로넣기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걸로 요건 만들으셔야 되겠죠. 다음에 79번 가죠. 자, 부속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기기실 전기설비죠. 그래서 이 부속 용도가 전기설비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요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했는데 이게 50제곱미터마다 추가로 소화기를 갖다가 적응성 있는 거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죠. 80번 가죠. 자, 다음은 요 분무소화 설비의 배관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 설치하는 거 맞죠? 동결 방지 조치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맞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일 경우에는 주배관 100mm 이상 맞죠? 그래서 4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하가 아니고 뭐예요? 65mm 이상이죠.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